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 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.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가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와 주식 매도 문제로 직접 통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 씨가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,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.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. 김건희 여사는 2010년 6월 1차 주포 이모 씨와 통화했습니다.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위임했던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에서 DB증권으로 계좌를 옮긴 뒤입니다. 이 씨는 이 통화에서 도이치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, 내가 팔아주겠다고 했고, 그러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. DB증권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전화해 도이치는 나와 이 씨 말고는 거래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. 검찰은 통화 시기에도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그때까지도 놓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. 검찰은 이 진술을 확인하고 김 여사가 이 씨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했습니다. 검찰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을 쉽게 한 걸 보면 김 여사는 피의자가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란 걸 알던 것으로 보인다. 또 김 여사가 증권사에 전화한 걸 보면 피의자가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며 이 씨를 추궁했습니다. 아예 김 여사는 피의자가 주가 조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며 직접적으로도 물었습니다. 하지만 이 씨는 모르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 씨는 자신이 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나섰던 건지 그 이유도 검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. 주식을 팔아주면 김 여사로부터 수익의 30에서 40%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. 사실상 범행 동기를 밝힌 셈입니다.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. 1차 주포 이모 씨는 2021년 9월 검찰에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된 범행 동기를 말했습니다. 검찰이 김 여사의 주식을 팔아주고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씨는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에서 40%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겁니다. 2010년 1월 이 씨가 김 여사와 서울 강남 매장에서 만났을 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들었던 말입니다. 특히 이 씨는 김 여사가 수익을 놔두는 걸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김 여사가 듣고도 가만히 있어서 30에서 40% 수익을 당연히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 씨는 자신이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에게는 수익의 일부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사람들로부터는 수익을 받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. 회장이 본인 회사 주식 거래를 두고 수익 일부를 약속한 건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 검찰은 김 여사가 수익 배분에 대해 말한 게 있는지 물었고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습니다. JTBC 연지환입니다. 네,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여 기자,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, 이런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저희 보도에서는 검찰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냐 의심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검찰은 2021년 7월 경찰 내사 내용 가운데 이 씨 자필 진술서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했는데요. 여기에는 이 권 전 회장과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10억 원의 신한증권 계좌를 위탁받았고 이 내용처럼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네,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라는 이 두 가지는 이 주가 조작의 핵심 전제로도 꼽힙니다. 그러니까 수익만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보장을 해주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겹친다면 주가 조작 상황을 의심할 수 있다,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검찰 역시도 김 여사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의심을 했던 거죠? 맞습니다. 먼저 돈의 흐름을 한번 좀 보셔야겠는데요. 네. 이 2010년 3월 계좌 내역입니다. 이 1차 주포 이모 씨의 차명 계좌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로 4,700만 원이 보내집니다. 네. 이 돈이 김 여사가 손실을 본 것과 같은 액수라는 건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원금 보장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 거고요. 네. 이 수익 약정에 대해선 이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. 이 권 전 회장이 김 여사가 있는 이 자리에서 30%에서 40%를 준다고 했다면서 이 김 여사가 이걸 듣고도 가만히 있어서
수익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다.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더 수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 검찰은 주식 거래 내역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을 볼 때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. 그리고 특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약정이 있었다면 시세 조정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.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. 그래서 김 여사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이 씨에게 했지만 이 씨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 김 여사 측이 1차 주포 이 씨와 연락을 끊었다던 시점에 직접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던 거죠. 해명과는 좀 다르게. 맞습니다. 이 해명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. 이 김 여사 측은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2010년 5월 이후에는 이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앞선 보도처럼 이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에 이런 통화를 했다고 확인이 됐는데요. 이 씨가 주식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냐,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했더니 김 여사가 알겠다라고 말했다.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. 네,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저희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이런 검찰 진술과 자료들,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 확보한 거다. 그런데 기소를 못한 이유가 있을 거다. 이런 반론이 나오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.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당시 상황을 시간수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. 2021년 12월이죠. 이때 김 여사가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. 그런데 이 답변서가요, 검찰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 김 여사가 입장을 정리한 내용인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2022년 1월 달이죠. 이 검찰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당시에 대선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네, 그리고 사실 이때 소환이나 이제 사건 처분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. 네, 그리고 두 달 뒤에 대선으로 이 윤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수사의 진척이 전혀 없다가 올해 7월에서야 김 여사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 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검찰의 최종 결론 지켜보도록 하죠.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